예, 이번 주는 우리 옥유진 박사가 준비한 네. 사건이네. 이게 보니까 그냥 그 위에는 안 읽어야지. 그렇죠.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예. 사실 인간이 쉽게 바뀌면 안 되지. 그렇긴 하죠. 진득해야지 좋은데 좋은 쪽으로 진득해야지 나쁜 쪽으로 진득하면 이거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사회의 해충이지 해충.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나쁜 쪽이죠. 이게 나쁜 범죄니까 쪽이죠. 예. 나쁜 쪽에서 인간은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인데 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새끼들이 잘 안 바뀌는 새끼들 얘기인지 한번 해보시죠. 뭐. 예. 네. 요 이제 제가 서브 타이틀에 약간 잘못된 만남 이렇게 적어놨는데 잘못된 그건 만남. 유행가 가사 같아서. 잘못된 만남 그쵸. 요게 이제 31세가 된 이제 92년생이래요. 31세 된 S라는 인간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몇 해 전이죠. 그러네. 네. 울산에서 사기죄로 구속이 됐었어요, 교수님. 사기꾼이네. 예, 4월 8일에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6월 25일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대요. 사기죄니까 형은 많이 안 받았네. 예,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1일에 이제 출소를 한 사람이 있는데. 재작년에 출소했네. 재작년 10월 1일 예, 날. 맞아요. 근데 사기꾼은 교수님 왜 계속 사기치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S라는 사람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출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기쳐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수감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불과 1년 전에 사기죄를 져가지고 8개월을 이미 복역한 사실이 있는 놈이 나오자마자 1년 후에 또 사기쳐갖고 예. 이제 1년 6개월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예. 그래 더블 받은 거네. 곱하기 2.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월 8일에 구속이 되면서 이 인간이 울산구치소 사수용동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구치소에서. 네, 구치소에서 이제 있는데 그 왜 구치소에 보면은 조금 강력범죄 말고 경미한 사범들 소지시키잖아요. 소지라고 하죠. 소지라고 도우미. 예, 예. 사동도우미. 사동 각 사동의 도우미 역할하는 그 옛날에는 소지라고 소지라고 여기 완장 차고 돌아다녔잖아. 완장이 있었어요. 네, 소지. 그래서 이제 얘가 4월 8일에 구속되고 나서 7월 20일부터 이제 구치소 내에서 사동도우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소지들은. 그러면서 다른 소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겠지. 예, 예. 뭐 이쪽 저쪽 지가 있는 방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A라는 33세 남성을 알게 됐어요. 10월. 그러니까 역시 수감됐죠. 같이 수감됐어요. 이 A라는 남성은 주로 이제 우편 배달 업무를 맡았대요. 예. 이 A는 그러면 왜 들어왔느냐? 지금 S는 사기죄로 들어왔잖아요. A는 교통. 이것도 같이 소지했나 보다. 같이 소지했어요. 응. 경미사범이니까 이 새끼는 사기꾼인데 1년 6개월짜리니까 단기형이니까 소지시켜주고 이 남자 33살 먹은 남자는 우편 배달 전문으로 해주는 소지였구만. 예. 근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람이네. 그죠. 가벼운 죄였어요. 비교적.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람인데 이제 같이 소지를 같이 하니까 매일 얼굴을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예. 특히 이 지금 33살짜리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기꾼 얘한테 굉장히 잘해줬대요. 2살 차인데. 예, 교도소에 가면 뭐 이제 제명별로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서로 비난하잖아요. 사기꾼 새끼들 엄청 미워해. 예, 사기꾼들은 또 사기쳤다고 막 미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기꾼은 나는 다음에 그 도둑질. 그럼 그놈인데 꼴값들 해요. 막 도둑놈이라고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사기꾼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대우를 하는데 이 33살 A 남성은 편견 없이 굉장히 잘 대해줬대요. 음주운전으로 들어온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이 33살짜리 남성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지한테 잘해주니까.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음주운전으로 들어왔으니까 금방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S보다 이 A 33살 남성이 더 먼저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기꾼 놈은 10월 1일에 2021년 1년 6개월 거의 살고 나오고. 네, 거의 살고 10월 1일에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 이제 출소해서 각자 길을 가면 되는데 얘가 출소를 하고 나와가지고 A가 먼저 나갔잖아요.
음주운전 사범이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줬나 봐요.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이거. 빵에서 만나는 새끼는 인연이 아니야 악연이지. 맞아요. 아이고. 뭐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하게 지냈었으니까 내가 먼저 나가니까 너 나오면 나한테 이렇게 뭐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온 그 당일에 당일에 전화를 바로 했어요. 그 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울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간 이 33살 남자가 먼저 이렇게 생활을 이제 안정화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집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한 거죠. 빈대 깐 거네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 S가 더 많이 친해진 거예요. 안에 있을 때도 친했지만, 왜냐하면 이 사기꾼 S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머니가 좀 경제 활동을 안 하면서 이 S가 벌어오는 돈 갖다 아들이 벌어오는 돈 갖다가 조금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매개 살려야 되는구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오자마자도. 매개 살려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사기꾼 자기 전과가 있으니까 어디 이제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법무부에서 취업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 예, 맞아요. 프로그램, 허그 프로그램. 끌어안아주기 허그 프로그램 있어 법무부에서 하는 거. 예. 근데 그래서 그 업체들이 피해를 엄청 입어. 그렇죠. 좋은 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건데. 분들이 좋은 분들인데 피해 많이 입어요. 나 그거 꽤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좋은 뜻 가지시고 이렇게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무부 허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탁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출소자들, 전과자들 걔들 취직시켜 주거든. 취직하기 꼭 어려우니까 사고 치고 가고 거기서 도둑질해 가고 그래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기꾼 S도 울산 소재의 에어컨 제조업체에 취직을 했대요. 첫 출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짚고 가야지.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와서 저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건 절대 다수의 또 허그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정말 갱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그렇겠죠. 나쁜 짓 하는. 근데 그렇게 이제 극히 일부가 아주 그 이런 허그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이 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얘 지금 10월 1일에 출소를 해가지고 이 허그 프로그램으로 10월 12일부터 첫 출근을 한 열흘 거예요. 만에 출근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돈벌이가 조금 시급했던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갖고 출근을 딱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이게 담배 회사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출근 날이가 아직 누구랑 친해진 사람도 없고 이제 혼자 가가지고 실 가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으니까 기존의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과자는 아니니까요. 아니지. 예, 일반 그 이렇게 분들도 계시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걸 들은 거예요. 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새끼가 저 사기꾼으로 교도소 갔다 온 놈이라고? 이때 그런 애가 이때 그거 이제 이렇게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내가 전과자인 거 들통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냥 죄를 짓지 말아요 이 새끼. 글쎄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무단결근을 해버려요. 그냥 안 나가는 나가버려요. 그럼 잘리겠지 뭐. 그죠? 근데 이제 엄마는 계속 좀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이 어디 가 있겠냐고요. 갈 데가 없네. 그죠? 알겠다. 저 빵동기한테 가는 거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엄마한테는 출근하는 척 하면서 집을 나와서 회사는 못 가니까 이제 그 시간에 빵동기 집으로 가는 거야? A. 음주운전 집으로? 네, 애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반에는 이제 좀 뭐 사정이 그러니까 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점차 질이 그냥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A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대요, 좀. 본인이 이제 나가서 일하고 뭐 들어오고 이런 시간이 자유로웠으니까 같이 점심 먹고 뭐 낮부터 낮술도 하고 이러면서 더 친해진 거예요, 더. 붙어 지내면서. 예. 이제 그러다가 이 S가 11월 12일이었으니까 거의 한 달 만이죠.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엄마한테 회사 안 나가는 걸 걸렸어요. 월급도 못 갖다 줬나 보다. 월급도 못 갖다 주고 이 인간이 한심한 인간이 또 그 사이에 이제 31살이었잖아요. 그 무슨 게임 마피아 42라는 게임이 있대요. 이 게임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아마 서울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러 11월 12일에 서울로 놀러 가요. 네, 놀러 가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명의가
카드 명의가 엄마로 된 걸 썼나 봐요. 아, 이 새끼는 사기꾼이니까 지 명의 안 쓰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돈은 어쨌든 본인이 그럼 체크카드를 엄마 명의로 했었구나. 거기서 서울에서 쓰니까 엄마한테 알람이 갈 거 그렇지. 아니에요. 바로 가지. 띵동 가지. 그게 걸린 거예요. 너 왜 서울 가 있냐? 너 회사 가 있을 시간에. 예. 그 얘기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라고 엄마랑 그랬어, 지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한바탕 한 거예요. 아니, 내 오늘 회사 잘 나가고 오늘은 그냥 서울에 잠깐 놀러 온 거야. 회사에다가 다 이야기하고 놀러 온 거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이제 엄마가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싶어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자기 아들 성향을 좀 알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 그 엄마 이름으로 또 핸드폰도 썼나 봐요. 카드도 지명이로 하면 하나도 없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 명의로 핸드폰을 썼는데 그 10월달 전달 요금이 2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한 23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받아보고 이제 황당하셨을 전화도 거죠. 많이 쓰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게임에서 그렇구나. 게임에서 그래요. 막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얘는 그러니까 엄마 눈치는 좀 보긴 했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엄마 핸드폰 요금은 내가 선결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괜찮아. 그거 돈 빠져나가는 거 뭐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불이 나게 이제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죠. 이 새끼 엄마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꼼짝이 약간 못하는. 예. 듣는 편이네. 그래요, 원래 맞아요. 이런 놈들이 지 부모만.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이 새끼는 좀 다르긴 다르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엄마한테 들키고 엄마랑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 해놓고 부랴부랴 또 다시 돌아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교수님.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리고 뭐 A나 S나 다 이런 좀 경미한 사범이고 비교적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얘가 11월 14일에 이제 동서울터미널에서 새벽 버스 타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너무 12시 넘어가지고 11월 15일이 돼가지고 새벽에 울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죠. 그 이제 새벽에 떨어졌으니까 어디 또 갈 데가 없잖아요. 집으로 가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짜고짜 애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A랑 아무리 친해도 뭐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A가 자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얘가 이제 그 A는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니까 S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맨날 거기 와 있었잖아. 예,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나 없을 때도 편하게 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선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내려서도 가서 그냥 띡띡띡 누르고 들어간 거구만. 들어간 거. 그럼 사람 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고 있었죠. 이제 여기 이때부터 불행한 사건이 시작이 돼요. 뭐야? 자고 있는 거 보고 뭐를 느꼈어요, 이놈이? 이게 사기꾼은 천상 사기꾼이라고 이 S가 평소에 이 A 형이죠. 그러니까 이 형이랑 A 형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 형 계좌에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왜 이런 사기꾼한테 그런 게 보이게 하냐. 그게 이제 이제 국민은행 계좌였는데 거기에 그 정도 돈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돈 빼려고 이놈이? 그러니까 얘가 또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뻥쳐놨잖아요. 그렇지. 핸드폰 요금도 지금 내야 되고 회사도 지금 때려쳤다고 말도 못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비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쫄리는 마음으로 이제 울산에 돌아와갖고 바로 간 곳이 그 형네 집인 거예요. A 형네 집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 계좌에 200만 원 들어있었지 하고 그걸 이제 자기가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훔치려고. 예. 어떤 식으로 훔쳤어요?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통장에 있으니까 이체를 하는. 근데 지 통장으로 하면 금방 걸리지. 그죠? 자기 이름으로 하면 금방 걸리니까. 그럼 엄마 명으로 돼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도 걸리지. 그렇지. 그래도 걸리니까 어쨌든 식으로 했어? 형 통장에 자기 이름이 남으면 이거 뭐야 왜 너한테 돈이 다 빠져나갔어 이렇게 하니까. 지 엄마 이름 나와도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요? 예. 형 거를? 네. 그러면 여자친구를 통해서 쟤는 또 받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 입장에서는 이체된 거 경찰에 신고할 텐데? 이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친하니까 옆에서 어머 형 어떻게 형 해킹 당한 거야. 아니면 이거 은행에서 뭐 전산 오류 났네. 아이고 어떡하냐. 좀 종종 이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떡 싸먹었다고 생각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이 새끼가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망상을 꿈꾸고 있구만.
그럼 이제 형 계좌에서 그 A형 계좌에서 여자친구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은행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은 앱으로 해야지. 그렇죠. 보니까 저거 되지. 근데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으면 계좌에 있는 전 재산도 다 알고 있어. 휴대폰 잠금 패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또 이체하면 되고. 그러니까요. 갖고 요때 시간이 새벽 4시 17분경이었어요. 잠자는 시간이네 그 형은. 그 형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체했어요? 그 핸드폰 몰래 살짝 해가지고 이제 패턴 풀어가지고 이체를 했어요. 은행에 여자친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그때 전화했죠. 그때 뭐라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얘가 뭐 사전에 완전 계획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야 이제 난 내려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이 좀 이체될 건데 너가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진 않았나 봐요. 딱 형 보니까 생각난 거야. 이 쫄리는 마음에 자고 있는 형. 그래갖고 이제 이체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응, 계좌번호 좀 알려주고 내가 그럼 여자친구가 왜 내 계좌는 뭐 하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휴면 계좌에 돈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휴면 계좌에 돈이 있는데 그걸 이체를 하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좌가 4명 계좌가 필요하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갖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 새벽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 3명은 내가 어떻게 알아볼 건데 하나는 네가 알려줘, 네가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여자친구 알려줬죠. 얼마 넣었어요 그거다? 그거 여기 계좌 있던 전액 그게 193만 한 7,870원. 싹 쓸어갔네. 그것도 한 뭐 10원 단위까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빵원으로 만들어갖고 싹 쓸어갔어요. 컴퓨터 사용 사기네. 그렇죠. 요거 이제 컴퓨터 사용 사기죠. 이제 요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알 건데 결국은. 이 형은 이제 그날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잔 거예요. 그렇겠지.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형이 바로 알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알지. 자기 돈 다 빠져나왔는데. 네, 알아가지고 이 한 오후 4시 반경이었대요. 이게 이제 11월 15일이거든요. 오후 4시 반경에 이제 이 전화를 해요. 예스한테. 야, 나 돈이 다 빠져나갔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거 나 이상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찰에 막 신고했어. 그러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그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고. 경찰 접수사실원 확인은 보냈고. 네, 그것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카톡으로. 이 새끼 이제 큰일 냈네 이제 이놈은. 그러니까 마음이 또 쫄리죠. 그러니까 또 교도소가 그 생겼네. 막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여자친구한테 지금 아직 그 돈이 여자친구한테 있어요. 다음 날이니까 바로. 안 썼으니까. 예, 예. 그거 다시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형 계좌에 다시 넣어놔야 되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 그래놓고서는 그 뭐 야 근데 돈 다시 들어왔다 이러면 그게 아마 오류로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이러고 경찰 신고 취소시키려고. 예, 그러네. 이제 그렇게 한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언론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래도 걸리지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식이 이게. 돈을 주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형이 신고는 해놨다 그러고 나는 이 돈을 주기는 싫고 내가 쓰고 싶고 이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네 그거는. 그렇죠. 참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 이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10시쯤에 딱 그 이제 돈 돌려주기 싫다. 안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미쳤고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그 무슨 마피아 이 40인 24인지 아이템 결제 때문에? 마피아 40이 게임으로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니까 그 게임에 조금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해봤잖아요. 형 핸드폰 갖다가 이렇게 막 이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로 아이템을 더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이제 마음 먹게 된 거예요. 뭐. 이제 형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죠. 죽이는 거밖에 없지 뭐 여기서 방법은. 죽여서 돈 안 돌려주고 형 핸드폰으로 아이템도 사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휴 참. 그래서 이 평소에 이 A 형이 이제 술을 좀 잘 마시나 봐요. 그래갖고 마실 때 한 번에 확 많이 마신대요. 그리고 특히 확 많이 마시는 것도 그런데 자기 전에 항상 꼭 소주를 한 병 정도, 한 병 이상. 중독이구만. 네, 이렇게 좀 마시고 그 잠에 습관을 들어간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뭔지 알겠다. 근데 술을 뭐 아무리 그 먹여도 이 사람 술을 잘 먹는 형이니까 막 이렇게 막 기절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면제
수면제를 술에 타야 되겠다. 타서 먹이려고. 예, 그래갖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교수님, 얘가 일사천리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막 실행을 하는 게 보통 살인 전과가 없었으니까 좀 머뭇거릴 만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그 거액의 돈을 막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일사천리로 개시에 들어가요. 형한테 바로 전화해요. 이 생각하자마자 10시쯤 돈 주기 싫다. 아이템 더 땡겨야 되겠다. 하고 나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전화 바로 해요. 형, 나 형네 집에 술 마시러 갈게. 어디 가지 말고 다른 데 나가지 말고 나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제를 그럼 어디서 났느냐. 얘가 수면제를 그 향정신성 의약품 뭐 졸피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신경 안정제,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장애, 뭐 정신분열증 치료에 쓰이는 그런 약품들을 해가지고 12알. 12알을 집에서 절구로 막 빻아요.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루를 또 조심조심 들고 가기 미리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카스병에다가 교수님 그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타요. 녹여놨어요. 완전히 녹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면제 물이 된 거죠. 딱 들고. 조그만하게 그거를 들고 나가요. 근데 얘 그 우울증 치료 받는 놈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약 어디서 처방 없이 못 받는데? 이 약을 훔친 거예요. 어디서 훔쳤어? 구치소에서요. 뭔 소리야? 구치소에서 얘가 지금 소지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소지를 하면서 몰래 이 약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일이냐면 그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제 울산 구치소에 이제 소지로 일하면서 했던 일들이 그 교도관님들 도우면서 배식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교도관님들 근무하는 사무실에 그치, 얘가 좀 들락날락하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눈여겨 봤냐면 이제 수용자들이 거기 수감돼서 뭐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든지 하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꼬박꼬박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교도관들이 수거하지. 그럼 그걸 수거해야죠. 아, 수거한 거를 이놈이 훔쳤구나. 교도관 사무실에서. 예. 근데 야, 이 자식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특히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하면 사실은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제 모아서 며칠에 한번 모아놓은 거를 폐기하고 이렇게 한 거를 안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빼놨구나 이놈이. 그걸 알아가지고 수면제 7알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비타민 처먹던 게 있었나 봐요. 이놈이 잘 살겠다고 거기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지는 보면 알잖아요. 누가 보기에는 비타민 같이 보이게. 그렇죠. 갖고 맨 처음에는 7알을 훔쳐요. 한 번 훔친 게 아니에요, 교수님. 또 훔쳤어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훔친 거예요. 두 번 7알 그럼 14알을 훔친 거네. 예, 맞아요. 이건 절도네, 절도. 절도죠. 그죠. 야, 이 새끼 근데 왜 훔쳤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 새끼가 이거 훔칠 때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훔친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야, 그걸 들고 나왔네. 들고 나온 거예요. 출소할 때. 예, 자기 먹던 비타민병에다 같이. 이것도 교도소도 정말 허술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훔쳐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교도소도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다 이게. 14알을 이렇게 훔쳐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썼다 이거지. 그 중에서 12알을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거 구한 걸 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바카스병에다 이제 녹여가지고 갖고 들고 나왔잖아요. 그 집을 나왔을 때가 11시 40분경이었어요. 오늘 밤에 술 먹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편의점에서 발렌타인 7년산 200ml짜리 조만한 거 한 병 샀네. 양주를 한 병 사요. 그리고 나서 거기 조금만 더 가면 그 커피숍이 있는 화단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양주 반을 버리고 그 자기가 바카스병에 타간 그 물을 거기다 이제 섞어요. 아, 희석시키는구나. 예, 섞고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이 형네 집으로 간 거죠. 아, 새끼고. 11시 50분쯤이었어요. 얘 자기가 비번 알잖아요. 띡띡띡 누르고 들어갔겠지. 띡띡띡 하고 들어갔더니 형이 그 직장 상사랑 통화 중이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형은 길게 그러니까 눈으로 했겠죠. 왔어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 이렇게 하고 막 통화를 하니까 옆에서 지 혼자 사부작 달그락거리면서 이 수면제 술, 탄 거. 양주를 그 왜 300ml 맥주잔 있잖아요.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양주니까 많이 주면 좀 이상하니까 3분의 1컵 정도를 통화하고 있는 형한테 건네요.
이 형은 술 좋아하는 형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동생이 먹었단 주는 말이에요. 따라주는 거니까 통화하면서 그냥 쭉쭉 마신 거지. 마신 거죠. 이건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또 그러니까 다 마셨으니까 또 두 잔 마시고 이윽고 세 잔 마시면서 그냥 팍 꼬꾸라지. 쓰러진 거예요. 맞아. 형이.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코를 골고 잠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죽였어? 그러니까 그때 형이 뭐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다가 이불을 덮고 있었나 봐요. 무릎 담요? 예, 예. 그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얼굴을 덮어 씌워 가지고 얼굴을 누른 거예요. 아, 비구폐색으로 죽였구나. 숨을 못 쉬게. 예. 비구폐색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정말. 그 교수님 엄청 일사천리 아니에요? 척척척척척. 딱 결심하니까 착착착착. 그러니까 뭐 아예 일사천리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졸기된 약까지, 구해가지고 예. 나올 때부터 계획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형이 숨을 안 쉬어요. 다 죽였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형을 소파에 일다가 눕혀놔요. 앞에서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파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행동 개시하는 거죠. 원래 목적 돈. 그래갖고 원래 알고 있던 그 패턴 해제해가지고 전화기로 일단 형 전화기에다 그 마피아 42 게임 아이 미친놈이고. 그걸 설치를 해요. 그때가 12시 34분경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30분 만에 다 해치우고 일을 해치우고 지금 핸드폰 다운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 거에다가 다운받고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 15분 동안 한 새벽 1시까지 115만 2천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를 해요. 뭐 그 전화 요금은 그 형 앞으로 나갈 테니까. 그죠? 요게 이제 그렇게 나갈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또 이어져요. 그 정말 교수님 기가 막힌 게 이 형이 그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1,000원. 야, 나 그 뭔가 결제 오류 뭐 이렇게 뭐 이체 오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1,000원을 한번 넣어놨었어 계좌에다가. 요게 이제 생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얘기였어요. 형이랑. 이게 1,000원을 넣어놨다고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은행 어플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만 있는 거 봤으면 또 이제 끝났을 텐데 그 어플에 들어가면 교수님 알림 같은 게 막 뜨잖아요. 맞아. 대출 같은 거 막 뜨잖아. 1,000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이경이 같은 놈이 이것도. 맞아요. 그 어플에서 단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알림글이 나온 거예요. 예. 그거 딱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네. 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154만 원이 단기 대출로 입금이 됐거든요. 형 계좌로 입금이 됐거든요. 바로 뺐구나. 근데 거기 1,000원 들어 있었잖아요. 네. 154만 1,000원. 아주 닥닥 긁어서 가져갔네. 네, 154만 1,000원 가져갔어요. 지 계좌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 사건이 났는데 처음에 193만 7천 원. 7,870원. 115만 원. 115만 2천 원. 그다음에 154만 1,000원. 얼마요? 가져간 거예요. 자, 이거 하려고. 그 돈 가져가려고. 그렇게 자기한테 교도소에서 잘해주고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해줬던 그 형을 이제 약을 타가지고 살인을 했죠. 절도, 컴퓨터 사기, 강도살인이네 궁극적으로. 돈 뺏어갔으니까요. 거기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먹였잖아요. 그렇죠. 그 마약류관리법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실제로 교수님 지금 죽일 놈이네 이거. 말씀하신 이 4가지를 다 했는데 교수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얘는 지금 뭘 그치지 않고 계속해요 교수님. 또 뭐해? 자, 자기가 이제 그 형을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흔적을 없애고 이제 쇼를 시작해요. 근데 지 통장에 입금시켰으니까 당연히 경찰이 그 수사 들어올 텐데. 그런 거 하니까 그걸 염두에다 두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머리를 써? 형이 자기한테 그 돈을 맡긴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 요때가 이제 16일 새벽으로 넘어 1시 11분경에 범행 끝낸 다음에 카톡으로 자기가 지 카톡으로 지가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는데 형, 그렇죠. 나 이 돈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맡긴 것처럼 하려고. 자기한테 이체를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체하고 바로 형 그럼 나 이 돈은 언제까지 내가 들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이제 현장도 증거가 자기가 지금 막 생활하고 남아 있잖아요. 근데 증거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을 냈어요. 불을 냈는데 진짜 악질이네 이거. 악질이죠. 불을 냈는데 그 불도 그냥 확 지핀 게 아니고 이 형이 담배 피다가 실수로 것처럼? 불이 난 것처럼 꾸미려고 그래갖고 요거 이제 1시 20분경이었어요. 이거 보내고 10분 지났죠. 그래갖고 담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꽁초를 형 이렇게 눕혀놨잖아요. 거기다 번지라고? 네, 그 옆에 잘 안 탈 걸. 안 타죠. 소파 그쪽으로는 잘 안 탈 걸. 담배 꽁초에 붙은 그걸로 하니까 이제 아예 안 되겠다. 그걸로 이제 안 되니까 제차 이제 라이터로 해가지고 소파 위에다 불을 직접 놔요. 그래갖고 집에 불이 났죠. 사체 손괴, 예. 현주건조물 방화죄. 예. 이 새끼 죄명 엄청 많아서. 지금 교수님이 제명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새끼 잡힌 다음에 뭐라고 떠들어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한테 그래요. 내가 수면제 이런 성분이 든 술을 먹인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시신 부검해가지고 졸피뎀 성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부인 못하는 거죠. 다만 이불로 형의 얼굴 전체를 덮어갖고 내가 손으로 눌러갖고 숨을 못 쉬게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뭐야 그럼 왜 죽었대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술 먹여갖고 그냥 꼬꾸라진 것 뿐이지. 그러면 졸피뎀 타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드는 이유는 뭐야 그럼?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 형 계좌에서 돈 가져간 건 사실이니까 그 계좌에 이제 돈을 좀 돌려 놓을 때까지 시간이 자기가 좀 필요해가지고. 시간 벌으려고 정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말도 되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전과잖아. 그래서 강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살인은 맞는데 미필적 고의한 살인인데 나는 의도를 가지고 강도 살인 목적은 없었다. 무기 아니면 사형 그건 싫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아이 씨알에 맥혀드는 소리하고 말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심, 2심 거쳐갖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거든요. 뭐 어떻게 났나 보죠 뭐.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고의가 없다고 지금 그렇죠. 주장하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여기에서 지금 해온 거는 우리 대법원 선례. 그러니까 판례. 네, 판례들에서 이제 기존에 보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 정도만 있어도 살인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을 할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한 이제 선례죠. 그리고 이제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 법원이 보고 있느냐? 강도 살인은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 범행의 실행 중 혹은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위를 포기한 직후 로서 사회 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강도짓거리를 꼭 돈 뺐을 때 꽉 죽이는 거 아니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죽여도 그 과정, 그 전체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이건 강도 살인으로 바로 끝나고 직후에 죽였거나. 그러면 강도 살인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 판단은? 이 사건은 어떻게 봤냐면, 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고 그렇지. 193만 원 뺏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돈 안 주려고 지금 이 사건이 났잖아요. 채무를 면탈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돈을 뺏어간 것도 네가 사실이니까 강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게 충분하다.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너는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결국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핸드폰으로 단기 대출 실행해서 계좌 이체하니까 강도의 기회에 재산상 이득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강도살인죄가 해당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휴 참. 이런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얘가 굉장히 이 그 돈을 이 돈 관련돼 가지고 이 형이 연락했잖아요. 그래갖고 야 나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형 그러면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엄청 걱정을 했대요 본인이. 응. 그리고 그 이후에 형이 야 오늘 술 한잔 어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쫄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안 먹어 이렇게 하고 자기는 계속 걱정을 했다는 진술을 하거든요. 그건 뭐 하는 얘기고. 응 이제 그럼 결국은 돈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그러니까 A는 이놈한테 그 죽은 사람은 이놈한테 의심을 품지 않아서 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았던 건데 그런 이 거예요. 새끼는 지가 스스로 쫄렸다는 얘기네. 맞아요. 도둑이 재발절해서. 예. 그럴 수 맞아요.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 형한테 지금 채무 독촉 받는 상황, 피해자한테 채무 독촉 받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돈이 없어졌다는 거를 저 형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얘로 인해서 부담 느끼지. 심리적인 부담을 야기를 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를 설명하는 동기요. 거군요. 그렇죠. 동기. 요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마음이 쫄려가지고 수면제 양주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먹인 수법. 거. 요거 이제 사실이다. 수법. 자 그리고 얘가 이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 이렇게 입 누른 적 없다고 숨 못 쉬게 한 적 없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좀 멍청한 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조사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였는데요. 형이 세 번째 잔에서 몸을 기울이더니 잠에 들었다. 그래서 형이 덮고 있던 이불로 형의 입을 10초가량 막았고요. 형이 아주 미약한 숨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누른 건 내가 사실인데 그때 죽진 않았어. 숨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났거든요.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형을 이제 창문 쪽으로 좀 눕히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에 힘이 없이 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죽었다는 소리잖아. 푹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목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주장은 내가 살짝 누르긴 했는데 그때 숨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가 죽었다 이거야?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 들어서는 자기는 이렇게 입을 누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번복을 해버리니까 재판부가 아니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검찰에서 네가 네 입으로 직접 얘기했었어. 이불로 10초 정도 막았었다고 라고 이렇게 이제 근거로 든 거죠. 자인한 거 자기가 자인해놓고 이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경우도요, 교수님 아까 7가지인가 8가지인가 탔다며. 12알. 그걸 합쳐서 12알을 줬다면 그건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으라고 한 거.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 거기서 간 거예요. 얘. 거기다가 그러면 얘가 나는 몰랐어요. 몰랐냐. 그 정도 양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가 그 약물 훔칠 때 수감자들 사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거. 졸피뎀 1의 복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일부 약물 같이 그때 이제 빻아서 먹인 일부 약물은 효능이 엄청 세서 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코끼리도 저 약 먹으면 Q200. 잔다. 코끼리 마약 Q200. 예. 예.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약이 그 Q200이라는 코끼리 마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냥 나가떨어져.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아, Q200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그걸 훔쳐. Q200 사건을 꽤 했는데. 지금도 팔아요. 팔아요 이거. 처방 받아야 돼. 처방 받고 용량도 이제 이렇게 용법이랑 이렇게 코끼리 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력하면 그 큰 덩치의 코끼리도 먹고 나면 꼬꾸라진다고 잠든다 그래서 Q200을 코끼리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게 일선에서도 이게 악용이 많이 돼.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들고 나왔구나 이 새끼가. 본인이 그걸 들고 알고 있었어요. 그걸 듣고서. 근데 그걸 12알을 갈아서 넣은 거야. 이것저것 섞어갖고. 예. 그건 죽으라고 한 거야. 죽으라고. 어떻게 그런 보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너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걸 12알이나 이렇게 형한테 먹였다는 건 충분히 네가 저걸 먹고 형이 잘못될 수 있었다는 걸 너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12알 같은 거를 갈아서 한꺼번에 막 먹여버리면요.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잠들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숨 쉬면서 자잖아요. 네. 그런 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맞아요. 불규칙한 그 수면 형태가 돼가지고 잠깐 죽는 거예요. 맞아요.
호흡이. 그리고 다 떠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너가 그 돈 회복시키는데 좀까지 시간 확보하려고 형한테 잠깐 수면제 먹였다 치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먹여? 왜 이렇게 많이 먹이냐고요. 12알을 갈아 넣어? 그것도 막 이것저것 섞어갖고 코끼리말까지 섞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죽이려고 한 거야 애초부터. 맞아요. 참, 얘가 이제 경찰 조사 받을 때부터 자기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빵집이니까 뭐. 죽일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형 집에 갔을 때 형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돈 누가 빼가서 경찰에 신고한다 이 얘기 들으니까 겁이 났다. 쓰러진 뒤에는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왕 죽이는 거 휴대폰으로 돈을 빼자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지가 인정해놓고 뭘? 예, 그래놓고 이제 번복하는 거예요. 재판 가가지고 거기다가 수면제 양주 제조해갖고 갔죠. 거기다 이런 점도 있죠, 교수님. 그 계좌에서 전액 빼간 거 그거는 지금 피해자가 형이 얘가 빼갔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럼 형이 죽어버리면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한테 그 채무의 부담이 간다는 거를 그런 거 이런 점에서 애초에 금전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방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불 질렀잖아. 맞아요. 태워버리려고. 범행 은폐하려고 불까지 질렀죠.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약간 논의가 되기도 했어요. 이 형이 사망한 피해자가 얘가 목을 조른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나서 죽었을 가능성? 혹시 화재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금방 나오지. 맞아요. 부검을 해봤더니 일단은 혈액에서 뭐 수면제 성분 다량으로 났을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왜 이런 정신과 약물은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약이야, 극약이야. 그래서 이렇게 복용한 약물의 종류가 술이랑 굉장히 상호작용하는 약물들이라는 점. 그렇지. 그리고 화재 상황에서 생활 반응이 전혀 안 나온 거예요. 살아 있었으면. 살아 있었으면 이제 이 폐라든지 이 기도를 절개하면 매라고 그러지. 끓음이 그렇죠. 여기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다음에 불질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수 부검 결과는 급성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다만 그러면 화재로 인한 질식 그러니까 이제 사망 무렵에 비구폐색 등 어떤 사망을 촉진할 만한 다른 요인이 부가적으로 같이 작용을 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뭐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서 근거가 부족해서 판단이 어렵다. 라고 이제 요런 이거 결국 약에 의해서 죽은 거로 됐네. 약물로 이 자식 한 10초간 입 누른 거는 죽은 게 아니네. 맞아요. 약물로 급성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사로 추정된다. 그렇지. 그렇게 그냥 그 독한 양주에다가 12알을 갈아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급성으로 약물 중독 및 급성 알코올 중독.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법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방화 저질 불 놓기 전에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교수님 너무 황당한 게 얘가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했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 부인? 뭐를 또 하나를 주장했냐면 나는 이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및 신상 미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쌍팔년도 빵제비들이 아주 그 버릇을 여전히 갖고 있어. 그런 주장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배척되죠? 배척되죠. 근데 어쨌든 지가 이런 주장하니까 그 정신감정 실시됐었거든요. 국립법무병원에 옛날에 있는 공주 치료감호소가 지금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거기 이제 정신과에 근무하시는 전문의가 정신감정 실시했는데 감정 결과는 뭐 뻔하죠. 현재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범행 당시에도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형사 책임 능력이 존재하는 거죠. 있다. 이런 소견이었어요. 그리고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자기가 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정신 이상한 놈 같으면 그거 기억 못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건 당시에 원래 이제 정신 이상은 사건 당시에 범행 시잖아요. 사물 변별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법원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새끼 판결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1심이죠? 1심이에요. 1심. 그래서 이제 울산지방법원인데요. 무기징역 선고됐어요. 무기징역. 무기징역에 이제 전자발찌 20년. 전자발찌 20년. 네, 그리고 뭐 요거 이제 소소하게 양주병, 라이터, 약통, 바카스병. 당연히 몰수하는 거고. 몰수. 그다음에 29,000원 추징이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약물을 얘가 국가 거 훔쳐가지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 원, 9,000원. 일회용 투약분. 네, 일회 투약분이 좀 산정하기 어려운 건 그냥 추징 대상이 안 됐고 일회 투약분 이렇게 확인되는 약물들 29,000원 추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판결하면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렇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일을 간두어 갈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렇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편취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해서 먹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잔인한 놈이죠.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화하여 이 원룸이었거든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외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이게 천하의 나쁜 놈 새끼네 이거. 이거 어쩜 인간이 머리 검은 짐승 뭐 거두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음주운전도 절대 잘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그죠.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들 일반적 세간의 인식은 술 한잔 먹고 운전할 수 있지 않은 게 은연중에 깔려 있어가 그걸 크게 죄로 생각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음주운전 그 자체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건. 맞아요. 본인은 고사하고 생사람 잡아서 죽이고 그 사람 죽어서 그 집안 다 풍비백산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음주운전도 큰 죄인데 중죄입니다. 근데 하여튼 음주운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형사범들하고 구치소 내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져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밖에 나와서 만나면 사달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의기투합해서 범죄 저지르거나 아니면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갖고 가해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 이거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의 새끼네 이거. 그렇죠. 어떻게 친하게 이렇게 자기한테 아니 사기꾼 놈의 새끼가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강력범죄까지 실현하는 거는 그쵸. 근래 천번에. 근데 사기꾼 치고는 애새끼가 능숙한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체 뭐 이런 거 수법만 그 사기 수법만 알았지.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게 걸린다거나 수사에 들어가서 제까닥 걸린다는 거는 계산 못하는 사기꾼이니까 돌대가리 사기꾼이에요 이거. 그렇죠. 아니 은행에서 전액 이체한 것만 해도 본인 이름 아니더라도 그 여자친구한테 가갖고 형사님들이 물어보면 바로 알 텐데요. 대가리는 화강암인데 대리석 행사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멍청한 새끼. 아니 그거나마나 이건 천인공날 짓을 한 놈의 새끼니까 이거는 무기징역 받을만하죠. 받을만합니다. 이거 피해자는 뭐 어찌됐건 정말 뭐 저희가 명복을 빌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거 뭐야 그 합의도 안 못했네요. 그러니까 합의를 못한 유가족한테 용서도 못 받았다는 거 보니까 이 새끼는 오래 살면서 그 안에서 요놈은 매일 같이 그 약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게. 바카스병에 갈아가지고. 상시 복용을 시켜서 흐느적하게. 맞아요. 이 새끼.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네. 아이고 이거 자료 찾아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